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어느 직장에 있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옳으면 천직으로 알고 그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때 그 일이 영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아 그 일에 일심으로 적공하라.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할 때가 제일 좋은 때임을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라. 가고움을 오직 공사에 맡기고 오직 그 직장, 그 일에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소중한 일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한의학으로 건강한 삶을 전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왜 그 계절과 상관없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족냉증이라고 네. 하죠. 요 수족냉증은 왜 생기나요? 예, 이 수족냉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 예, 심장에서 다 아시다시피 펌프질을 해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손과 발로 가야 따뜻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심장에 뭐 시술을 받았거나 평소에 이제 소심하거나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수족냉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 추운 데 있다 보면 근육을 이렇게 떨게 되거든요. 예, 근육을 떤다는 것은 내 몸에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수족냉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몸 안에 이제 피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네. 예, 손과 발로 피가 충분히 가야 예, 체온을 유지를 하고 열감을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빈혈이 있다. 예, 철분제를 먹고 있다. 또는 예, 피 검사를 했는데 뭐 빈혈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예, 피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를 보해주는 예,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예, 마지막으로 한방에서 이제 체질적인 요인, 예, 소음인, 태음인 체질, 예, 선천적으로 이제 수족냉증에 예,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에 수족냉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한방차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 예,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수족냉증은 겉에 있는 부분이고 위와 장은 예,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안니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니의 열을 소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갈근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수족냉증이 있는데 나는 찬 걸 먹으면 좀 설사를 한다. 찬 걸 먹으면 좀 불편하다. 예, 그 다음에 나는 따뜻한 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과 대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심장이 약하거나 이 근육량과 피가 부족한 경우, 또 체질적 요인 등으로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로 수족냉증 개선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른 기침으로 시작해 결국 폐가 굳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폐섬유화증인데요. 폐섬유화증으로 호흡 활동을 담당하는 폐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가 딱딱해지는 무서운 질환, 폐섬유화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봅니다. 호흡 활동을 담당하는 폐는 가슴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폐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예,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기를 받아들여서 이 중에 이제 산소를 폐포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산소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산소가 우리 인체에 골고루 이제 대사 기능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 나오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혈액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역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를 혈액 속에 넣고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코나 입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뿐 아니라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같은 유해 물질이 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유해 물질이 폐에 들어가면 안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이제 간접 흡연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증상이 계속 되다가 보면 기침이라든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오늘 이야기할 폐섬유화증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해 물질이 지속적으로 폐를 자극하면서 병들게 되는데, 자, 폐섬유화증 어떤 질환인가요? 폐는 일단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슴 안쪽에 있는데 풍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풍선이 이렇게 우리가 부풀어야 산소를 받아들여야 풍선이 불고 그 다음에 풍선이 또 산소를 혈액 속에 넣기 위해서는 수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풍선 폐 자체가 부풀고 수축되는 작용을 하지 못해서 폐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폐가 딱딱해지고 굳어진다. 그러면 풍선이 늘어지게 되면 이렇게 부풀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공기 중에서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증상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숨이 차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인 간질이 두꺼워지는 폐섬유화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을 했을 때 담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유해 물질이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폐섬유화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외부의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외부의 이제 공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이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요즘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그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에 폐섬유화증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적으로 이제 폐염증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든지, 두 번째는 내 몸에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폐염증이 계속해서 미치게 되면 폐포벽 자체가 손상을 일으키면서 굳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동의보감의 폐병리에 나와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폐섬유화증을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과거력을 보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섬유화증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제기분을 계속어 폐라고 하는데요. 이 폐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라가 생기면 가슴이 굳어지고 답답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뭔가 가슴이 편치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 폐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폐가 약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젊을 때는 이 폐섬유화증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나이가 높아질수록 이제 폐섬유화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이제 제일 더 중요한 게 특히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있는데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이 폐섬유화증이 이제 발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폐가 상하는 증상들 중에 대표적으로 폐가 상하게 하는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찬 기운에 계속 내 몸이 노출이 되면서 차가운 음료를 계속해서 차가운 음식을 계속해서 마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우면 당연히 움츠리게 되잖아요. 네. 폐 자체도 당연히 추워져 있을 때 움츠리고 활동을 안 하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차가운 바람이라든지 한기에 이제 노출되는 분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냉동고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추운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차가운 것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도 이 폐섬유화증, 특히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한방에서 보는 독특한 소견입니다. 네, 이 폐섬유화증의 원인들을 쭉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폐섬유화증이 생긴다고 해도 이 폐를 내 눈으로 딱딱해지는 걸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폐섬유화증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증상인데요. 네. 증상 중에서도 첫 번째 이제 계단을 한 3층 정도 올라갔는데 숨이 차는 증상과 기침이나 가래가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폐섬유화증은 폐포벽이 두꺼워지는데 한 번에 이 폐가 모든 폐가 딱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숨차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3층 이상 정도 올라갔을 때 숨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제 4년 이상 전부터 폐섬유화증이 조금 진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폐는 우리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혈관 안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입술 자체가 파랗게 되는 저산소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입술이 조금 파래지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또 저산소증이 되면 손 자체가 뭉퉁해집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손과 발은 양기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기라는 것은 산소를 보면 됩니다. 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비유를 할 때 우리가 모닥불을 피울 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손이 자꾸 좀 뭉퉁해진다. 그 다음에 입술이 파래진다. 계단을 올라가도 3층 이상 올라가면 숨찬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호흡기 내과에서 검진을 받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섬유화증 말고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기본적으로 기침이라든지 숨찬 증상은 다른 질병에서도 올 수가 있고 또 초기에는 이 증상들 자체가 많이 안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대표적인 게 숨찬 증상이기 때문에요.
호흡기 내과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확진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증상들을 좀 주의해서 챙겨봐야겠고요. 폐섬유화증이 많이 진행이 되면 폐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폐가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숨을 쉴 때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니까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숨이 짧아지고 숨을 좀 몰아쉰다든지 그 다음에 숨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풍선처럼 부풀어야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이 부풀지가 못하기 때문에 가슴에서 뭔가 답답한 숨이 들여 마시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세 번째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유 없이 이제 피곤하고 또 머리가 멍한 증상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같은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자기의 이제 직장 일을 해도 계속해서 이제 만성 피로 증상이 떠나지를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중에 이제 코를 골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산소는 한방에서 볼 때 이제 양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양기는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기가 부족한 증상, 산소가 부족할 때는 내 몸에 이제 붓기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으면 좀 무릎 이하라든지 다리라든지 좀 잠자고 일어났을 때 손과 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폐섬유화증을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오는 게 이제 폐암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천식이라든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같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산소를 충분히 흡입을 못하기 때문에요. 심장이 더 힘들게 됩니다. 심장에서 펌핑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손끝, 발끝, 머리까지 피를 더 많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진단을 받아서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최진중의 한방 상담, 이렇게 오늘은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폐섬유화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폐 건강에 대한 건강 팩트체크 첫 번째입니다. 폐섬유화증은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회복이 된다? 궁금하네요. 아쉽지만 폐 조직이 이미 섬유화가 된 경우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폐포 벽들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면서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치료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폐섬유화증에 대한 건강 팩트체크 이어갑니다. 금연을 하면 바로 폐섬유화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왜 원인 중 하나가 금연, 담배 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내가 담배도 끊었는데 왜 이 숨이 차거나 이 증상들이 빨리 호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흡연을 한 게 뭐 10년, 뭐 20년, 30년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면 1차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증상은 바로 개선이 되지 않고 그동안 흡연을 한 게 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보고에 의하면 이 영향이 10년 이상 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의 경우에 간혹 내가 담배를 한 1, 2년 피우다가 금연을 하면 언제부터 좀 안심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을 피우든 물론 이제 길어질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만
길어지지만 기본적으로 10년 금연을 한 지 10년 이후부터 이제 폐의 질환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른 폐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정확하게 안심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금연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폐섬유화증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밀폐, 밀집, 밀접은 폐 건강을 위해 피한다. 밀폐된 공간은 왜 공기질이 안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기의 질이 안 좋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체는 내가 밀집되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요. 내 폐가 정확하게 맑고 깨끗한 산소를 흡입하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염 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더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환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폐섬유화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흡연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 또 비염이라든지 기관지, 폐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밀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 폐섬유화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증상입니다. 증상은 첫째 이제 숨이 차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기 때문에요.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청색증이라고 해서 입술이 파랗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폐섬유화증이 있어도 혈액 내에 산소가 이제 부족한 저산소증인데 이때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혈액의 양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산소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청색증이 있거나 또는 입술의 혈색이 아주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운데 나가면 입술이 파랗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산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피의 양을 늘리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치료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손톱이 이렇게 뭉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과 발은 양기를 받는 곳인데 특히 손은 양중지 양이고 발은 양중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이제 뭉퉁한 것보다는 여성분들이 미용을 할 때도 조금 더 뾰족하게 하거든요. 이때는 양기의 순환이 잘 된다는 표시가 또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피를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양기, 기운을 올리는 약을 쓰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폐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첫 번째가 이제 선천적으로 폐가 약한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맥을 봤을 때 상초의 맥이 이제 약하다든지 동의보감에 보면 여기 견배요. 견배가 이렇게 좀 얇은 분들이 있고 두터운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견배가 좀 얇은 분들은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고 그 다음에 견배가 두껍고 어깨가 딱 이렇게 벌어지신 분들은 폐가 선천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보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되고 계속해서 찬 음료를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일 때문에 개선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찬기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폐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되면 뭔가 좀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폐에 따뜻한 온기의 약을 넣게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폐섬유화증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맥이 부중침으로 해서 침맥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뭔가 편치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인당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당에 이제 주름이 잡힌 걸 보는데 요즘은 또 인당의 주름에다가 보톡스를 맞아서 망진으로 찾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목에 매획기가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한 번씩 통증이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뭐 몸에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인당이 우울해져 있다. 여기가 우울해져 있다. 여기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가슴에 한 번씩 통증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치료 사례도 살펴볼까요? 폐섬유화증 한방 치료 사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폐섬유화증은 77세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증상을 개선한 치료 사례입니다. 현재 환자분의 이제 망진을 했을 때 혈색이 약하고 몸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네. 담배는 원래부터 피지 않으셨고요. 맥을 봤을 때 1분에 62맥을 뛰시고 느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오미는 단 것을 좋아하고 약간 매콤한 것도 좋아하고 음식도 간이 좀 세야 소화가 좀 되고 음식이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주 증상은 기침, 간혹 또 객혈, 움직이면 이제 숨이 차고 3년 전 특발성 이제 폐섬유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1년 전부터 또 저녁이 되면 얼굴 쪽으로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없고 맥도 약했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움직이면 또 숨도 차고 땀도 너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보호자는 이제 기침 또 숨차는 증상, 기력 보강을 원하는 약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혈색과 맥이 또 약하고 그 다음에 폐 원기를 보강한 약을 이제 50%,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열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허열이 올라오면서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이제 음어화동 증상의 조절약 20%. 그 다음에 이 폐라는 것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이 폐 기능을 풍선이 부풀었다 오그라들었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원리를 한방에서 이제 토생금 원리라고 하기 때문에요. 비율을 보여주는 약 20% 비율로 해서 4개월 투약해서 기침이나 숨차는 증상이 60% 정도 개선이 되어서 이제 환자가 이제 살만하다고 해서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폐섬유화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폐섬유화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폐섬유화증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일단 폐섬유화증이 있는데 증상은 뭐 기침이나 가래, 그 다음에 이제 청색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음체질과 양체질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이제 음체질의 경우에는 황기와 오미자를 각각 10g씩 넣어서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을 1500cc 넣고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달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편한 시간에 약간 따뜻하게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폐섬유화증이 있는데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좋아하고 마시는 물도 좀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열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천문동과 맹문동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이제 10g씩 넣고
다리는 방법과 먹는 시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더위를 타는 양체질은 맹문동, 천문동,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환기와 오미자 재료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폐섬유화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열이 좀 많은 체질로 이제 폐섬유화증이 있는 분들의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맹문동은 심장의 열과 이제 폐장의 열을 같이 조절을 해주는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폐섬유화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저산소증이 있으면서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심장을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동이라는 한약재입니다. 천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로 말하면 천은 이 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를 제대로 흡입을 잘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가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폐 쪽에 열이 있거나 건조하거나 가래나 이제 천식이 있을 때 이 천문동을 쓰기 때문에 열이 있으면서 폐섬유화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천문동과 맹문동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더위를 타는 양체질에 맹문동, 천문동 재료가 들어간 한방차. 그럼 감사히 먼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랄까 향도 진하고 네. 씁쓸한 맛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추위를 타는 음체질에 해당하는 환기 오미자 약재도 설명 주시죠. 이제 제가 환기하고 오미자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환기는 우리가 이제 삼계탕에 넣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아빠라든지 부모님 또는 자제분들 보약에 넣어주는 거고, 오미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폐의 기를 길러주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기는 인체의 이제 상중하 삼초, 기운을 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폐섬유화증이 있을 때 청색증이 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이 뭉퉁하게 곤봉증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손은 인체의 이제 양 중의 양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환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는 폐의 이제 수축력이나 그 다음에 이완력, 선천적으로 폐가 약한 경우에 보해주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음인 체질, 추위를 많이 타는 이런 분들은 평소에 이제 폐가 약해서 폐섬유화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기를 보하는 환기, 그 다음에 폐의 선천적인 기를 길러주는 오미자, 이 환기와 오미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더위를 타는 양체질은 맹문동과 천문동,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환기와 오미자를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섬유화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지압법도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 그 다음에 더위를 많이 타는 양체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양체질, 선천적으로 폐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폐는 태연혈이 폐원혈입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폐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원혈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태연혈입니다. 그래서 엄지손에서 쭉 따라가다가 이렇게 한의사 선생님들이 맥 짚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손이라 세게 누를 거 없이 다른 지압법에 비해서 한 50% 정도의 힘만 주고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하게 10초씩 5번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원기가 약하게 되니까요. 이 소상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상혈, 정혈은 폐 원기가 솟아나게 하는 혈이거든요. 그래서 엄지손톱의 내측에서 올라오고 뿌리각에서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하게 10초씩 5번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제가 먼 곳 위에 있는 혈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소상혈을 먼저 하고 태연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열이 있는 경우인데요. 똑같이 이제 폐연혈, 폐를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꺼줘야 되기 때문에 형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제열입니다. 예, 그래서 엄지손으로 쭉 가다가 보면 어제 쪽, 예,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초씩. 그래서 열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어제열을 먼저 누르고 예, 그 다음에 태연열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열이 있는지 추위를 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상열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열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태연열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폐섬유화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평소 폐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폐는 가슴에 들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데 폐가 스스로 이렇게 부푸는 게 아니라 가슴을 이렇게 쭉 부풀게 되고 우리가 숨을 후면 이렇게 가슴이 쭉 넓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가슴을 좀 넓혀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의자에 앉아서 예, 방송 잠깐 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항상 가슴을 활짝 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슴을 펴는 운동을 꾸준히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해주시고, 예, 마지막 두 번째는 예, 본인의 이제 체질에 맞게 체력을 유지를 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 외부의 이제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또 만성 염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질에 따른 이제 체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폐섬유화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폐섬유화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또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8. 58세이시군요. 키는요? 키는 62, 1m 62. 162cm, 몸무게는요?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네, 55kg. 55kg이시군요.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무릎 밑에 옆에가 바람이 솔솔솔 자꾸 불어요. 찬바람이. 예. 또 저기 올로는 또 뭐 머리고 이런 데는 시도 때도 없이 뭐 땀이 자꾸 줄줄줄 흘러내려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그게 네. 알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지금 무릎 이하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찬바람이 들어오는 예.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양쪽 무릎이 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이쪽 오른 왼쪽에만 그래요. 왼쪽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땀이 나실 때 그 열이 네. 훅 올라오는 느낌이 드세요? 그냥 열이 아니, 올라오는 그냥. 느낌 없이 땀만 나세요? 예, 또 뭐 조금 뭐 더운 걸 먹었다든지 하면은 더 막 감당을 못하게 막 줄줄 흘러내리고 네. 씻고도 안 되고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8개월 됐어요. 네. 지금 현재 58세신데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뭐 딴 거 먹는 약은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네, 있어요. 예. 무슨 수술 받으셨습니까?
눈 수술. 아, 눈 수술이요? 네. 지금 눈 이거 혹시 수술 받으신 거 병명 아십니까? 여보세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아, 눈이 어떻게 불편해서 수술 받으셨습니까? 아, 안에 무슨 상처가 나가지고. 아, 네. 지금 이제 58세신데 폐경이 언제 되셨어요? 폐경은 45세.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이 이제 되면 45세면 이제 보통 여성분들은 49살 전후로 해서 폐경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폐경이 조금 일찍 되셨는데 폐경 되시고 나서 이렇게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무릎이 시리고 이렇게 얼굴 무릎이 쪽으로 시린 게 아니고, 선생님, 무릎 옆에 다리. 예. 예, 그쪽이 이제 시리고 지금 땀 나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같은 동시에 왔었습니까? 예, 거의 동시에 왔어요. 예. 이제 이게 이제 한방에서 상열하한이라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인체는 지금 땀이 나가게 되면 몸 자체가 차가워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열이 나면 얼굴 쪽으로 좀 땀이 나고 아까 좀 더운 음식을 드셔도 땀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더운 음식을 먹게 되면 예, 내 몸 안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데 땀이 이제 과하게 나면서 다리 쪽으로 예, 위기가 약해져서 이제 찬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하고 나면 이렇게 산후풍이라고 해서 찬바람이 지금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증상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산후풍은 아니고 인체 내에서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니까 땀이 나는 걸 막아주게 되면 내 몸 안에 이제 체온이 덜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온기가 가면서 다리 무릎 바깥쪽에 시린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저도 뭐 이래 좀 잘 안 되고 예. 배가 항상 뜨부룩하니 막 예. 저기 생기네 화장실 배가 터질라 해도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예. 없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졌어요. 네. 그럼 이렇게 소화 안 된 게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다 7, 8개월 다 그때. 예, 그럼 이때 비슷했고 그러면 예, 대변도 이때부터 좀 시원치가 않으셨어요? 네, 불편하고. 예. 그러면 이 7, 8개월 전에 그 전에 조금 신경 쓰거나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있긴 있었어요. 예, 조금 있었어요.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아, 그건 해결됐습니까? 네, 그건 좀 풀렸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하고 달라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신경을 써도 소화가 잘 안 되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소화가 안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점심이 됐다, 저녁이 됐다 이러면 배가 고프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때가 돼도 거의 배가 안 고프신 거죠? 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항. 예, 우리 향기 난다는 향자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자 해서 향부자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예, 그 다음에 백출. 예. 예, 적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진피. 예. 예, 여기까지 각 5g씩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요.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량을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식사량을 특히 이제 저녁 식사만 조금 더 줄여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이게 이제 무릎이 시린 증상이 먼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화가 좀 잘 되어야 되고 화장실을 잘 가셔야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와 장에서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에서 연동 운동에 의해서 대변이 잘 나가게 되면 인체에 이제 양기가 올라가면서 땀 나는 게 멈추어지면서 무릎 시리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약을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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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62살이고요. 네, 키는요? 몸무게는 58kg 정도 나가요. 네. 58, 59. 키는요? 키는 60이요.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2001년도 한 8월경부터요. 네. 피부에가 뭐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에 가서 약을 먹고 했는데도 약 먹을 때는 들어가는데 예.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그렇게 피부가 나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뜨거운 데서 잠도 못 자고 햇볕도 못 보고 네. 그래가지고 피부과를 여기저기 다녔어도 크게 좋아진 데는 없었는데 이제 쑥으로 샤워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무지한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 8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피부약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는 다시 12월 달부터 또 뜨거운 데서 잠을 자서 그런가 피부가 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약을 먹은데 예. 털 무릎에 피곤해서 그런가 피부약을 먹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피부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약을 저기 동네 그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한약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온 몸에가 두드러기처럼 더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약 띄고 이제 피부과에서 약을 먹어도 지금까지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예. 아침 저녁으로. 네. 그러는데 뜨거운 데서 잠도 못 자고 그런데 한 또 몇 달 전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 안면 홍조가 이제 있어가지고 또 안면 홍조도 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지금 현재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는 게 피부에 어느 쪽에 더 많이 올라옵니까? 몸 전체로 올라온 것 같아요. 목 있는 데도 그러고 막 엉덩이, 예. 무릎, 여기 팔꿈치 있는데 그런 데로 많이 지금 예, 나요. 얼굴 쪽은요? 얼굴 쪽은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갛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얼굴 쪽도 뭐가 조금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가슴이나 배 쪽은 어떠세요? 가슴 쪽은 조금 덜 나요. 예, 가슴이나 배 쪽도 거의 없습니까? 네, 가슴하고 배 쪽은 조금 나기는 나는데 예. 이렇게 다른 부위보다는 덜 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엉덩이, 예. 무릎, 예. 여기 허리라길까? 예. 옆구리. 예. 그 정도 이제 등은 이제 등에도 많이 나고요. 예.
지금 피부과에서 병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는데 또 저기 얼마 전에는 또 두드러기라고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는 지금 계속 아침 저녁 약을 먹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갑사선 약 먹고 있어요. 예. 갑사선 호르몬약. 예. 항진증이었습니까? 저하증이었습니까? 항진 같기는 항진인 것 같은데.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 특별한 수술은 없고 옛날에 몇 년 전에 명장 수술 한번 받고 특별한 거 없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하게 받아본 적은 없어요. 예. 혹시 이렇게 술 한 모금씩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전에는 술 한 모금씩, 예, 술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지세요? 예, 빨개지면서 힘이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자고 싶은 생각? 술이 예. 들어가면 그런 체질 같아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내가 무언가를 이제 만진다든지 외부의 환경이 이제 안 좋아질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 가슴이나 배 쪽에는 별로 없으시고 예, 특히 이제 무릎이라든지 엉덩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등 쪽으로 올라오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운 곳에 갈 때, 좀 더운 쪽에 있을 때 답답할 때 지금 그 피부에 알러지 증상이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예. 더운 데를 못 가요. 그리고 이불을 덮으면은 예. 요 가슴 있는 데서 조금 뜨거운 느낌이 들어요. 예, 좀 시원한 데 가면 조금 괜찮고요. 좋아지고. 예. 지금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체내에 열이 조절이 안 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진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체질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술을 조금 드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지금 본인처럼 이렇게 술을 한 모금만 하셔도 좀 빨개지고 아까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술 한 모금만 하면 몸이 축 늘어지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두근거린 거는 없는데 좀 늘어지면서 졸음이 와요. 네네. 이제 이 경우가 한방적으로는 이제 상부 쪽으로 열이 좀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열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지금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전화로 그 한방 차를 상담해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한의원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는 본인의 이제 체질을 정확히 좀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면 홍조까지 있다는 증상은 이제 상부에 얼굴 쪽으로 이제 열이 더 올라간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약을 먹고 이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지금 내가 이제 한약을 먹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고 이제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해서 일단 먼저 지금 피부과 약을 먹고 있으니까 한의원에서 침 치료나 뜸 치료를 먼저 받으면서 그 한약이 아니 이제 한약제인데 뭐 가루약이나 알약도 있으니까 뭐 이제 이틀분 이렇게 먹으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피부도 보고 맥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체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방차는 좀 불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그렇게 이제 침치료, 뜸치료 먼저 받으시고 약을 뭐 2, 3일분씩 이렇게 먹으면서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폐 섬유화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폐 건강을 위해서 금연 중요하겠고요. 평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섬유화증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